안녕하세요.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보건교육 방법, 그리고 보건교육 시 사용하는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보건교육 방법부터 본다면 첫 번째로 교육자 중심의 그런 보건교육과 그리고 이제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 그리고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 이런 교육 방법이 있어요. 교육자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는 우리 일방적 그리고 왕래식 교육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면 일방적 교육 방법의 종류에는 이제 강의, 비디오, 영화 상영, 그리고 게시, 전달, 회람, 포스터 광고, 라디오, TV, 논문, 신문 논설, 그리고 녹음기 같은 것들이 일방적 교육 방법에 해당합니다. 장점은 우리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고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왕래식 교육 방법에 비해서 설득력이 덜하고 피교육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피교육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일방적, 왕래식 교육 방법, 일방적 교육 방법과 왕래식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일방적은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왕래식은 주고받고 하는 거죠. 왕래식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집단 토의, 면접, 연극 실험, 시범교육, 분단토의, 교수 강습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점은 일방식의 방법에 비해서 효과적이며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을 볼게요. 대상 중심의 보건교육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 교육이 있어요. 개별 교육이 뭐가 있냐? 가정 방문, 방문자 면담, 전화 면담, 우편 면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가정 방문 시나 건강 상담 시에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등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개별 교육에 이제 상담을 본다면 내담자, 피면접 면담자라고 해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죠. 피면담자와 우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적 관계에서 수용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 자기 이해 그리고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우리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면담 시, 상담 시 효과적인 방법을 볼게요. 대상자가 주제에 이탈할 때는 이끌어줘야겠죠.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대상자 주제에 있으면 그 주제에 이탈할 때는 이끌어줘야 되고요. 대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을 해야 되죠. 불필요하게 칭찬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야겠죠.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문제 해결과 증상의 제거,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조력하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는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그리고 통제된 정서 관여 원리, 그리고 수용의 원리,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가 있는데요. 개별화는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서 그 개인에게 맞는 그런 상담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는 자유롭게 의도적인 표현을 보장받도록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통제된 정서 관여 원리는 내담자의 통제된 감정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원리이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원리, 판단을 금지하고 심판하는 걸 금지하는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자기 결정의 원리는 내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극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이고요. 우리 상담 시에 나눈 이야기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나 자기의 마음의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와 그리고 내담자 사이에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도록 신뢰감 형성하는 게 라포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간 신뢰를 하며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도록 라포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에는 이완된 분위기와 경청을 해야 되고요. 이해하고 인내하며 동기부여 유발을 시켜야 합니다. 집단 교육에는요, 우리 일정 인원의 집단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집단 교육이고요. 강의가 나옵니다.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직접 언어로 전달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고요. 지식을 주입하는 데 적절하며 대상자가 교육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때 많이 이용되는 교수 주도 교육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긴장감이 다른 교육 방법보다 적습니다. 토의 볼게요. 공동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그 공동학습의 한 형태이고 대상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정의적 영역인 태도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적 영역인 태도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배심 토의, 같은 말로 패널 토의라고 하는데요.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모두 토론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 선정된 각기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 4명에서 7명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청중 앞에서 토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발표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으로 전체 토의를 진행을 합니다.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해요. 심포지엄 볼게요. 심포지엄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2명에서 5명을 초청해서 10분에서 15분씩 의견을 발표하게 한 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가 청중을 공개 토론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에요. 사회자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여야 하고 사회자도 전문가, 사회자는 연사 전원의 강연이 끝나면 짧게 요약해서 질문, 답변 또는 토론이 적당히 진행되게 해야 하는 그런 심포지엄의 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단 토의는요, 전체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하게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고요. 각 분단은 6명에서 8명이 알맞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게 분단 토의예요. 집단 토론은 참가자들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 내리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 참가자 모두 토론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여야 하므로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토론의 참여 기회가 적어지므로 참가자는 10명 내외가 적당합니다. 브레인스토밍 한번 우리 출제됐던 적이 있던 부분이에요. 브레인스토밍. 묘한 차관법 또는 팝콘 회의라고도 하고요.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비판 금지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이고요. 포럼은 토론자의 의견을 발표한 후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포지엄과 비슷하지만 토론자 간 혹은 청중과 토론자 간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합의가 형성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는요, 토론 구성원이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 연구자로 이루어졌을 때 주제 발표자가 먼저 발표하고 토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이 세미나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실제 상황 속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프로젝트다라고 하고요. 시범도 이번 23년도 하반기 이번 9월에 시험에서 출제됐어요.
이론과 함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실물을 사용하거나 실제 장면을 만들어서 내어서 교육자가 직접 수행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고요. 보건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 방법이고 교육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며 현실적인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범도 중요해요. 시뮬레이션 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델에 의한 실험 또는 사회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직 등으로 만들어서 모의적인 연산을 되풀이하여 우리가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실제 또는 가상의 동적 시스템 모형을 컴퓨터 사용해서 연구, 모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보건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홍수, 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난 상황의 대처법을 훈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또한 역할극 방법이 있는데요. 역할극. 대상자들이 직접 생활이죠. 인물로 등장해서 우리가 건강 문제나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통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고요. 견학은 학습 장소를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하거나 실생활이 적용하기 쉬운 견학 방법이 있고요. 현장 학습은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시설이나 기관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문제 있는 장소를 조사하거나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 요구와 보건교육 방법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방법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장학습의 장점은요, 실물이나 실제 상황, 그리고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사물 관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실생활 적용이 쉽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적용 능력 함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시간 소요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적절한 장소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정 부분에 치우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원격 교육은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매체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고요. 협동학습은 학생들은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서로 힘을 합쳐 문제의 답이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 성과를 집단에게 돌리는 것을 협동학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체를 볼게요. 우리가 매체 중심의 보건교육이라고 나옵니다. 교육 매체가 뭐냐 하면 교육 목표 도달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전달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교육 대상자들이 우리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쉽게 하는 모든 것을 교육 매체라고 해요. 대중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급성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중매체는 우리 가장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어요.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매체의 장점 볼게요. 시청각 매체의 장점. 사실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요. 학습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 가능성도 커집니다. 개별 학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학습 자료의 준비가 용이하고 즉각 사용 가능하며 학습 내용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그림이나 만화로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녹화된 학습 자료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복잡한 학습 내용이나 생물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교육 매체의 종류 볼게요. 입체적 매체에 본다면 실물이나 실제 상황이 해당이 되죠. 그럼 이 학습 대상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우는 게 실물이나 실제 상황에 사용되는 매체예요. 장점은 실물이나 실제 상황의 장점은 교육 목표에 흥미롭게 도달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직접적이고 입체적인 학습으로 목표 도달에 용이하며 실물 제시로 교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요. 단점으로는 소그룹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계절적, 시간적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쉽게 손상받을 수 있고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학습 목표에 제시된 실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표본이나 모형 시뮬레이션의 그런 매체는요. 반복해서 검사 관찰하는 데 실물보다 용이하고요. 실제 상황 활용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실제 상황을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실제로 학습함으로 개념 습득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며 교육자 자신이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심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표본의 모형 시뮬레이션의 단점은요. 비싸요. 경제성이 없고요. 파손이 쉽고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고 이 표본이나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은 소그룹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을 습득이 불가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의 매체를 이용하는 장점은요. 창의력 배양이 되고 휴대 간편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고요. 압축해서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고 조작이 용이하고 저렴합니다. 학습자가 개인의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감,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고 보면 되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구하고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진이나 그림은요. 시선이 일치하지 않고 주의 집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크기의 거리가 왜곡되고 그리고 대규모 집단에겐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움직임, 입체감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단점 그리고 사진 촬영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칠판은요. 장점은 계속해서 알려야 할 경우 용이하게 활용이 되고 용판이나 자석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전 준비 필요 없고 의사소통이 증진되는 장점이 있죠. 융통적이며 경제적이고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비교 대조할 때 효과적이고요. 학습 요점의 원리나 정의, 진행 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칠판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속도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존할 수 없어요. 지워버리면 쓰는 시간이 소모되고 다수에게 적용할 수 없고 다시 지워야 하므로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다수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건 칠판이 글씨가 너무 이제 칠판이 이만한데 학생들 강의가 이만하면 이 많은 뒤에 사람들까지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다수에게 적용할 수 없죠. 몇백 명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용판은요, 우리 제작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높고 단계적으로 제시가 되므로 이해가 용이하고 융통적이며 활용이 용이하고 학습 내용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흥미와 동기 유발 그리고 용이해요. 그러니까 흥미와 동기 유발에 용이하고 주의 집중을 시키는데 용이합니다. 색깔이나 모양이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요. 용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용판은 소수일 때만 가능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 활용하는 그런 매체는요. 우리 장시간 동안 알릴 수 있죠. 게시판 이렇게 딱 붙여 놓잖아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보러 가는 거죠. 경제적이고 정보를 교환하고 장시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활용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의 단점은 학습 효과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흥미, 눈길을 끌기 어려워요. 그냥 쓱 지나가기 쉽죠. 그리고 너무 오래 게시되고 구성이 좋지 않을 때 효과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도 같은데 이런 포스터 같은 거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글들, 보건교육 글들이 올려져 있으면 우리가 너무 오래 게시되고 구성이 좋지 않을 때는 효과도 어려워요. 흥미나 눈길을 끄기가 어렵죠. 포스터는요, 우리 장시간 부착과 여러 장의 재생으로 경제적이고 계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 보건 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며 교육자의 무관심으로 교육 효과가 적습니다. 차트나 궤도는요, 우리 글로 요약해서 대상자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흥미 유발을 시킬 수 있고 주의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작비 저렴하고 수시로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기자재 필요 없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차트와 궤도의 장점이고요. 우리 차트와 궤도의 단점은 평면적이고 정적인 자료로서 지루하죠. 그리고 다수에게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도표나 글씨 크기가 작을 때는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크기가 제한되므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물 매체 볼게요. 우리 책과 기타 인쇄물, 여기에 소책자나 팸플릿이죠. 이게 2023년 9월, 우리 최근 9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이 부분이요. 여기죠. 다수의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이 지문이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책과 인쇄물, 소책자나 팸플릿의 장점은요. 개개인의 학습에 용이하며 개개인의 속도로 진행해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볼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환경이 필요 없고 다른 매체를 보충하는 데 이용이 되며 이해가 빠르고 쉽게 정보 전달이 되며 제작과 사용이 용이합니다. 다수의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단점은 글을 읽는 학습자에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 독해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과 맞아야 한다는 단점, 대중 집단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 학습자의 언어로만 유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매체는 굉장히 좀 많죠. 보면 우리 시청각 매체에서 영화, 비디오, 테이프, 필요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간단하게 편집한 후에 사용하는 영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장점은 비디오나 영화 테이프 같은 것들은 개인 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고 동작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고 설명의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상황이나 실물을 확대, 축소하고 그리고 시공 인체의 제한점을 초월하죠. 그리고 사실과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소화하며 전체 과정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는 데 유용해요. 장점. 읽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는 유용하고 주의 집중이 용이하며 정의적 반응을 유발시키고 태도, 정의적 반응의 태도 이런 거죠. 자료를 쉽게 구하고 목적에 맞게 정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실물보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단점, 시설에 제한되고, 우리 비디오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면 안 되죠. 영화나. 그래서 시설의 제한. 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져 주의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비디오 같은 거 막 1990년도에 만들어진 비디오 틀어주면 시대에 뒤떨어지죠. 그래서 주의 집중이 안 될 수 있고요. 준비, 유지, 그리고 구입 비용이 비싸고, 제작 활용이 예산과 기술 면에서 어렵고 실기를 습득하는 데 제한적이며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디오 상영 시 우리가 주의점은요. 비디오 방영 동안 교육자는 자리에 떠나지 않아야 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슬라이드는요. 시간 제한이 없고 쉽게 반복할 수 있고 대상자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각 장면을 첨가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융통적이죠. 그리고 조작 보관이 이용이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활용해요.
계속해서 슬라이드의 장점은요. 많은 대상자에게 일시에 동일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세심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확대된 실제 상황을 정지된 상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룹, 개별 학습을 다 같이 활용하며 오랫동안에 걸쳐 설명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요. 슬라이드의 단점을 볼게요. 움직이는 연속적인 과정을 학습할 수가 없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실내가 어두워지면 주의 분산이 돼서 집중하기가 어렵고 제작의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사 도중 전원이나 램프의 문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볼게요. 투시 환등기라고 해서 OHP라고 하거든요. 학생 반응을 쉽게 관찰하며 질문에 쉽게 응답할 수 있고요. 확대된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룹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일부분을 제시할 수 있고 겹쳐서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조작이 간편해서 제작이 적고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LCD 패널과 함께 사용 시 컴퓨터 화면을 투사하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스크린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투시 황등기의 단점은요. 평면적 화면으로 지루한 감이 있고 자기 학습에는 비효과적이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기술이 요구되며 학습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장비 보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물 화상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손쉽게 영상을 전달하는 장점이 있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 화이트보드를 부착해서 칠판 수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 원터치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장점, 아까 봤던 OHP, 그리고 환등기, 스캐너보다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서 관리가 편리합니다. 실물 화상기의 단점은 자료의 크기가 클 때에는 투영이 불가능하고 단면만 제시하는 단점, 비싸고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매체는요, 우리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리기도 하죠. 장점은요, 다양한 소리, 영상, 그림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어디서나 전달할 수 있고 문자 배열, 그림 효과를 사용할 수 있고 흥미 유발에 용이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모든 내용에 저장 가능하고 현장감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 사진,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단점은요, 많은 비용이 소요돼요. 그리고 스크린, 전자시설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료 준비, 그리고 조작이 어렵고요. 사용자 조작 능력이 없으면 활용이 불가능해요. 컴퓨터 교육 매체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인데요. 우리 수업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이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서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습에 의한 보상이 즉각적 학습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흥미 유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죠. 단점. 그리고 학습자 내적 학습 과정을 돕거나 촉진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 자료 준비,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조작이 어렵겠죠. 그리고 대중매체를 볼게요. 대중매체의 장점은 가장 빠른 시간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은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보건 문제, 경각심 등 사회적 여론, 주의력 조성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보건 지식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고요. 정확하고 계획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대단히 경제적이고요. 가치관 규범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데 강화 효과가 있고요. 단점은요. 설득력이 약하고 변화 유도가 느리며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피함으로써 허실이 많고요.
사회 경제가 높은 주민은 우리가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사회 경제 계층이 낮은 주민은 이런 대중매체에 외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를 못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사회계층이 낮은 주민들은요. 정보량이 많을수록 주민은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